안녕하세요. 업무 효율을 올려주는 구글 시트.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사용한 계산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인수를 받아서 인수를 함수에 미리 정의된 대로 처리하고 결과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함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값을 입력받는 형태가 다르고 나타나는 결과물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함수들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sum 함수가 있는데요. sum 함수는 괄호 안에 입력값을 받게 되면 이 입력값에 있는 모든 수치의 합을 결과로 돌려주게 되고 average 함수는 평균치를 결과값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함수 사용 방법은 계산식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등호를 적어주고요.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플러스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죠. 플러스 적어주시고 함수의 이름 적고 괄호를 열게 되면 어떤 값을 입력값으로 받는지 이런 식으로 도움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와 평균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다가 구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해 볼 건데요. 함수를 직접 써주셔도 되고 또는 삽입에 여기 보시면 함수라고 있죠. 함수 그리고 아주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 sum, average, count, max, min 이런 함수들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합을 구할 거니까 sum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괄호가 열렸죠? 이 괄호 안에다가 인수, 입력값을 적어주는데 입력값 구분 기호는 쉼표를 사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구매 금액의 합계니까 범위를 바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볼까요? 그러면 뒤에 3셀부터 뒤에 10셀까지의 범위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범위의 합을 결과값으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 계산 작업을 할 때 등호 직접 sum 함수 자, 제일 위에 보면 sum 바로 나오죠? 이거 선택할 때는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잡아주시는데 이때 쉼표를 구분기호로 해서 인수를 여러 개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뒤에 3셀, 쉼표, 그리고 뒤에 9셀, 쉼표, 뒤에 10셀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이 세 개의 셀의 합을 결과값으로 돌려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또 평균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평균 구하는 함수 av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average 함수는 두 번째 있죠? 키보드에 화살표를 사용해서 이동한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괄호가 열리게 됩니다. 범위 잡아볼까요? 구매 금액 범위의 평균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면 엔터를 눌렀을 때 괄호가 자동으로 닫혀지게 되면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를 세주는 함수도 계산을 해볼까요? 개수 count 함수는 어떤 범위를 입력값으로 받았을 때 범위에 있는 숫자의 개수를 결과값으로 돌려주는 함수이고요. 또 count a 함수는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이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주게 됩니다. 또 count blank 함수는 비어진 셀의 개수를 세주게 됩니다.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계산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 시트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성명의 개수를 세서 총 인원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 세주는 count 함수 중에서 count a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주는 함수입니다.
탭키 눌러주면 괄호가 열렸고요. 범위 잡아주겠습니다. 이만큼. 그러면 이 범위에서 채워진 셀의 개수가 구해집니다. 엔터. 그리고 여기에 명이라는 문자도 포함시켜주고 싶다. 명 이렇게 적어주고 싶다면 F2 누르고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뒤에 앰퍼센트 연결연산자 사용할 수 있겠죠. 문자와 수식의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연산자입니다. 여기에 큰 따옴표 열고 명, 큰 따옴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이런 결과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응시 인원을 구해줄 건데요. 여기 응시를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응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타내 줄 때에 이 범위에서 채워진 숫자의 개수를 세주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숫자의 개수를 세주는 함수, count 함수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count a 함수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채워진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등호 저는 count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count 함수는 숫자의 개수를 세주는 함수입니다. 탭키, 범위 잡아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채워진 셀의 개수가 구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명도 포함시켜 볼까요? 앰퍼센트 연결연산자 명,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응시 인원을 계산할 때 count 함수를 사용했는데 숫자의 개수를 세주는 함수입니다. 네, 여기에서 count a 함수 사용하셔도 결과는 같겠죠. 네, 위에 총 인원을 계산할 때 count a 함수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count 함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범위에 숫자가 없죠? 숫자가 아니고 모두 다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count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가 0명이라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문자일 때는 count a를 사용해 주셔야지 값이 제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결시 인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셀의 개수를 구하는 count blank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호 count blank 여기 블랭크 함수 있죠? 빈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탭키 누르면 괄호가 열리고요.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면 빈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저는 직접 닫고 앰퍼센트 연결연산자도 적어 볼까요? 명.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를 더 볼까요? min 함수는 범위를 잡아줬을 때 범위에 있는 모든 수치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고 max는 최대값을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 max, min 시트에서 최대 금액 구해볼까요? max 함수는 여기 보시면 삽입의 함수 여기에도 바로 나와 있습니다. max 범위 잡아주고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 min 탭키 범위 자동으로 인지가 되었죠. 엔터를 쳐주게 되면 이런 결과값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함수 연습을 주로 해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이 함수들은 간단하게 영역만 입력값으로 받으면 해당 영역의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등을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작성하는 과정이 매우 간편하고 중간에 행이나 열이 추가가 되었을 때 해당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형태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사칭 연산을 사용했다면 이 셀 더하기 이 셀 더하기 이 셀 이렇게 직접 셀을 찍어줘야 하는 거고요. 중간에 열이 추가가 되었을 때 수식을 또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열이 삭제되었을 때 오류가 뜨기 때문에 또 수식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열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고 한 명 더 추가를 해볼까요? 7 이렇게 임의로 적겠습니다. 구매 금액 적었을 때 해당 부분도 같이 추가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적지 않고 만약에 내가 사칙 연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 셀 더하기 이 셀 더하기 이 셀 이렇게 적게 되는 경우에 중간에 행이 추가가 되었다면 자, 여기 값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추가했을 때 함수 사용한 범위는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되지만 이 부분에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일일이 또 이렇게 수정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행 자체가 삭제된 경우에 이거는 알아서 재계산이 되어지지만 이 부분은 오류가 났습니다. 해당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또 발생이 됐죠.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행이나 열이 추가가 됐을 때 자동으로 재계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뒷부분에 행이 추가됐을 때 자 보시면 뒤에다가 행을 더 추가해 볼까요? 뒷부분에다가 값을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215 자 이렇게 적어주고요. 구매 금액 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구매 금액의 합계와 평균 부분 재계산이 되지 않았죠? 이렇게 뒷부분에 행이 더 늘어나거나 또는 여기 시작되는 셀의 윗부분에 행이 더 늘어난 경우에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계산해 주질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계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열린 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린 참조는 어느 때 사용을 하냐 하면 행 전체 또는 열 전체를 영역으로 참조할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um 함수 내의 범위를 A열부터 D열까지 이렇게 적게 되면 A열을 시작으로 해서 A, B, C, D열까지 모든 내용의 합을 계산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또 sum 함수 내에 1행부터 5행 이렇게 범위를 적게 되면 1행을 시작으로 해서 1, 2, 3, 4, 5행 전체의 합을 계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범위로 A 1셀부터 3행까지 하게 되면 A 1셀을 시작으로 해서 3행 전체, 3행까지 전체적인 내용의 합을 계산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B의 1셀부터 F열까지 하게 되면 B의 1셀을 시작으로 B, C, D, E, F열까지 전체적인 합을 계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sum 함수 내에 C의 3셀부터 J열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게 되면 C의 3셀을 시작으로 해서 3행 이 위치부터 J열까지 전체적인 열의 내용의 합을 계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열린 참조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는 추가되는 데이터 행이 있더라도 수식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열린 참조 시트에서 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에다가 간단히 합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함수 괄호 열고 여기 저는 C의 4셀부터 시작해서 콜론 4행 전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의 4셀을 시작으로 행 전체가 포함이 되게 되는 거겠죠?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4행 부분에 다른 수치가 추가가 되었을 때 해당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계산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44, 66 이렇게. 또 하나 더 계산해 볼까요? 이 부분에는 등호 자 C열 등호 sum 함수 괄호 열고 C열부터 C열까지
그러면 C열 전체의 합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아래쪽에 다른 수치가 엔터 포함이 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재계산이 되는 겁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위의 부분도 다른 수치가 포함되면 같이 포함되어져서 계산이 됩니다. 다시 저는 이 부분 딜리트 지워줄 거고요. 딜리트, 여기도 딜리트 이렇게 해서 일행 부분에 이 부분에다가 여기 아래에 있는 C의 3셀부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행의 합을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호 썸함수 괄호 열고요. 시작셀을 적어주면 되겠죠. C의 3셀부터 콜론 C열 전체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여기 있는 C의 3셀을 시작으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료의 합이 계산이 됩니다. 엔터.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채워줄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J3셀부터 J열 전체의 내용의 합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행 부분에 만약에 10단의 내용을 내가 추가를 했을 때 10단, 11단 쭉 나올 수 있겠죠. 추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 행의 내용이 합계가 계산이 되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수정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average 함수 시트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아래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합계와 모든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해 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구매 금액의 합계와 평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래 행이 추가될 경우에 대비해서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 다른 위치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다시 재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셀은 D에 3셀이 맞고요. 그리고 끝나는 셀은 그냥 D열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래 행이 추가가 돼도 해당 행의 합계 같이 포함되어져서 계산이 될 겁니다. 엔터. 평균도 마찬가지 D의 11셀, 끝나는 셀이 D의 11셀이 아니라 D열 전체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래쪽에 다른 고객이 추가가 됐을 때 이렇게 추가가 돼도 해당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될 겁니다. 구매 금액만 쭉 추가를 해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참조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 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조건부 함수는 입력값을 이렇게 단순한 범위를 입력값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수 구분기호, 쉼표를 구분기호로 해서 값을 차례로 반드시 그 순서대로 입력값을 집어넣어야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함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함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